러브크래프트 크툴루의 부름 제3장 바다에서 시작된 광기. 낭독 모험너. 하늘이 소원 하나를 들어준다면 나는 선반 위에 깔려있던 어느 신문에서 우연히 한 기사가 내 시야에 들어온 것이 초래한 결과들을 깡그리 지워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그것은 내가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종류의 신문도 아니었다. 오스트레일리아 신문, 시드니 블레틴, 1925년 4월 18일 발행분이었으니까. 이 기사는 심지어 종조부가 사람을 고용해 열정적으로 수집했던 신문 기사에서도 빠져 있었던 것 같다. 나는 종조부가 크툴루 숭배라고 이름 붙인 종교 연구에 매달리고 있었고, 이 분야에 학식이 있는 친구를 만나러 뉴저지의 패터슨에 방문 중이었다. 친구는 지역 박물관의 큐레이터이자 저명한 광물학자였다. 어느 날 나는 박물관 보관실로 가 선반 위에 놓여있는 수집품들을 살펴보고 있었다. 수집된 돌 아래에는 신문이 깔려 있었는데 그중 한 낡은 신문에 실려있는 이상한 그림이 눈에 들어왔다. 앞서 말한 시드니 블레틴이었다. 친구가 세계 각국의 사람들과 폭넓게 교류하다 보니 외국 신문도 받아보고 있었던 것이다. 신문에는 흉측한 석상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 보였다. 레그라스 경위가 늪지대에서 발견한 것과 거의 똑같이 생긴 석상이었다. 귀한 기사라는 걸 직감한 나는 내용이 몹시 궁금해 신문지 위 돌을 치워버리고 기사를 자세히 살펴볼 수밖에 없었다. 기사 분량이 얼마 되지 않아 실망했지만 지지부진해가던 내 연구에 중대한 돌파구를 예시하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즉시 그 기사를 오려내 챙겼다. 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다에서 정체불명의 표류선 발견. 비질런트 호가 표류된 뉴질랜드 무장선을 예인. 생존자 1명과 시신 1구 발견. 해상에서 참혹한 전투와 살인이 있었다는 증언. 구조된 선원은 이 이상한 사건에 대해 자세한 진술을 거부. 생존자 소지품에서 기이한 조각상 발견. 조사가 이어질 예정. 발파로주에서 귀향 중이던 모리슨사의 화물선 비질런트 호가 표류선을 예인하여 오늘 아침 달링한 부두에 도착했다. 표류했던 배는 뉴질랜드 더니든 선적 얼러트 호로 전투로 운항 능력을 상실한 중무장한 증기선이었다. 지난 4월 12일 남위 34도 21분, 서경 152도 17분에서 발견되었고 배에는 생존자 1명과 시신 1구가 있었다. 비질런트 호는 3월 25일 칠레 발파로주에서 출항해 항해하던 중 4월 2일 이례적인 강력한 폭풍과 파도를 만나 남쪽으로 항로를 이탈했다. 표류된 얼러트호가 발견된 건 4월 12일. 완전히 버려진 줄 알았던 배를 수색해보자 거의 혼수 상태에 빠진 1명의 생존자와 죽은 지 일주일은 넘은 게 분명한 1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생존자는 기원을 알 수 없는 흉측한 돌로 만든 30cm 높이의 조각상을 손에 꽉 쥐고 있었다. 시드니 대학, 영국 학술원, 칼리지가 박물관의 전문가들도 그 조각상의 정체를 전혀 알지 못해 당혹감을 표했다. 생존자 증언에 의하면 그는 조각상을 배 객실 어딘가에 흔한 모양의 작은 성물함 안에서 발견했다고 한다. 이 생존자의 이름은 구스타프 유한센으로 지성을 갖춘 노르웨이인이었다. 그는 정신이 돌아오자 해적과 학살이 등장하는 아주 기이한 일화를 말하기 시작했다. 유한센은 오클랜드 소속 쌍도떼 범선 엠마호의 2등 항해사로 11명의 다른 선원들과 함께 2월 20일 출항해 페루 카야우로 항해 중이었다. 3월 1일 엠마호는 커다란 폭풍을 만나 항로를 남쪽으로 크게 이탈해 운행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3월 22일
남이 49도 51분, 서경 128도 34분 지점에서 엠마호는 얼러트호와 조우하였다. 얼러트호에는 카나카스족과 혼연인들로 보이는 괴이하고 사악한 인상의 선원들이 타고 있었다. 그들은 위협적으로 뱃머리를 돌리라고 명했고 콜린스 선장은 그 명령을 거부했다. 그러자 그 기이한 선원들은 경고 한마디 없이 배 선두에 설치되어 있는 육중하고 특이한 황동대포를 이용해 무자비한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엠마호의 선원들도 반격했다. 적의 포격으로 범선이 가라앉기 시작하자 엠마호의 선원들은 얼러트호 옆에 배를 대고 갑판으로 기어올라 그 흉폭한 선원들과 근접 전투를 벌였다. 수적으로 우세했던 엠마호 선원들은 그들을 모두 죽일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싸움에는 서툴렀으나 너무나 혐오스러운 방식으로 잔혹하게 달려들었기 때문이다. 콜린스 선장과 1등 항해사 그린을 포함해 엠마호 선원 3이 사망했다. 살아남은 나머지 선원 8명은 2등 항해사 요한센의 지휘 아래 삐앗은 얼러트호를 타고 그 흉악한 자들이 왜 돌아가라고 했는지 이유를 알기 위해 당초 항로로 계속 항해했다. 다음날 그들은 한 작은 섬을 발견해 정박했다. 누구도 그 일대에 그런 섬이 존재한다는 걸 몰랐다고 한다. 6명의 선원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그 섬 해안에서 죽었다. 요한센은 이 대목에서는 이상하게도 말을 아꼈다. 다만 그들이 바위 틈으로 떨어졌다고 말할 뿐이었다. 요한센과 선원들은 다시 배에 승선해 운항을 재개해보려 했던 것 같다. 그러나 4월 2일 폭풍우를 만나 조난당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 구조된 12일까지 요한센은 거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함께 있던 선원 윌리엄 브라이든이 언제 죽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브라이든 사망의 직접적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충격이나 방치로 인한 것이라 죽축될 뿐이었다. 더니든에서 전신으로 보내온 보고서에 의하면 얼러트호는 그 지역에서 섬들을 오가는 교역선으로 유명했으며 부둣가 사람들에게 악명이 높았다고 한다. 배의 소유주는 베일에 쌓여있는 혼혈인 조직이었다. 그들은 모임을 자주 가졌을 뿐 아니라 야밤에 숲속으로 몰려가는 등의 행동으로 적지 않은 관심의 대상이 됐다. 3월 1일 폭풍과 지진이 닥친 후 그들은 매우 서둘러 항해를 시작했다고 한다. 한편 본지 오클랜드 특파원에 의하면 엠마호와 그 선원들은 평판이 매우 좋았으며 요한센 역시 진중하고 제 몫을 다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 해군 본부는 내일부터 사건 조사를 본격적으로 개시할 것이라고 알려왔다. 해군은 요한센에게서 더 많은 진술을 확보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여기까지가 기사 전문이다. 기사에는 흉악한 조각상 그림이 함께 실려 있었다. 쿠툴루 숭배에 관한 보물 같은 자료와 증거들이 여기 있었다. 그 종교의 기이한 영향력은 육지뿐 아니라 바다에까지 미치고 있었다. 내 머릿속에는 여러 의문들이 꼬리를 물고 떠올랐다. 그 흉측한 조각상을 가지고 항해하던 혼혈 선원들은 왜 엠마호 보고 배를 돌리라고 협박했던 것일까? 엠마호 선원 6이 죽은 그 알려지지 않은 섬은 어디 있는 걸까? 왜 요한센은 그 일에 관해서는 함구하는 것일까? 해군 조사로 더 밝혀진 사실은 무엇일까? 더니든 지방에서 악명 높다는 그 비밀 집단에 대해 알려진 것은 무엇일까? 무엇보다 가장 놀라운 일은 바다에서 벌어진 사건이 종조부가 신중히 기록한 여러 사건들과 섬뜩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도저히 부정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수 없었으며 그 사이에 깊은 연관성이 있음이 명백했다.